자, 오늘 교과서 90페이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자유낙하 운동 배웠어. 자,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받는 힘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중력을 받는다 그랬고, 그때 중력의 크기는 얼마다? 9.8은 나중에 숫자 계산할 때 대입하면 되는 거고, 중력의 크기 하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내가 뭐라고 하라 했잖아. mg라 그랬죠, mg. 자, 다시 반복합니다. 중력의 크기. mg, 그렇지. 생각도 하지 마, 이거는. 중력의 방향은 어딜까? 아래 방향. 그래서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 mg. 여기서 m이 뭐죠? 질량, 물체의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 그래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9.8이지만 계산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험 문제 낼 때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한다. 이게 주어진다 그랬지. 자, 이번 시간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유낙하 운동 배웠고, 이번 시간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운동.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운동을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을 칩니다.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 직선의 형태지. 맞아요? 직선은 몇 차원이야? 너네 차원에 대한 얘기 알아, 혹시? 차원. 응. 그치? 자, 차원이 무슨 얘기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시를 할 때 몇 개의 좌표가 필요하느냐? 이게 차원에 대한 개념입니다. 0차원. 0차원은 물체의 위치를 표시할 때 좌표가 몇 개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냐? 0차원은 점이야, 점. 그럼 물체 위치는 항상 여기겠지? 얘는 뭐 표시할 거 없어요. 1차원은 직선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1, 2, 3. 자, 물체 위치 어디 있어? 2인 지점에 있죠. 자, 2차원은 면입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이제 XY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요 점의 위치 2,3. 이제는 좌표가 2개 필요하지. 그러니까 2차원. 자, 3차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뭐 X, Y, Z 이렇게 한다면 어떤 점의 위치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만약에 여기가 2다. 그럼 이 점의 위치는 X값이 1, Y값이 2, Z값이 3. 이런 식으로 3개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체를 자유낙하 운동시켰어. 그럼 얘가 움직이는 경로를 보면 무슨 모양? 1차원 모양이야. 하지만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집니다. 던지면 얘가 높낮이도 변하지만 좌우 길이도 변하죠. 위치가. 그러니까 이거 몇 차원 운동이야? 2차원 운동이야. 자, 2차원 운동인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X방향, Y방향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은, 자,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 공의 운동을 수평 방향, 좌우 방향과 연직 방향, 연직 방향이라는 건 수직 방향이거든. 위아래 방향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과 원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거야. 자, 우리 교과서 90페이지에 보면은 이러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자, 책상 끝에 있는 공을 수평으로 밀었을 때,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물체를 놓고서 손가락으로 튕겼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손가락 튕기면 옆으로 날아가겠지. 날아가다가 책상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는 얘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도 같이 운동하게 된다 이거야. 자, 이때 이 공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다가 자를 가지고 하면 더 좋고, 자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다른 펜을 갖다가 놓고 얘가 이런 식으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두 개를 다 A와 B에다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 이 공의 위치를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두 개를 다 나눠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면 이 공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공의 중심을 기준으로 그리면 돼요. 다 됐나요? 거의 다 됐을 것 같은데 이제 자, 직각삼각자를 이용해서 공의 수평 방향의 위치를 빈칸 A에다 옮겨보자. 그러니까 이 공의 위치를 그러니까 위에다가 전등을 켰을 때 얘가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 그림자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보면 얘의 위치가 이 간격이 어때? 계속 일정해, 그치? 근데 생각해봐, 얘가 같은 시간 간격으로 찍혔다 그랬잖아. 같은 시간 동안에 옆으로 이동한 거리는 어떻다? 같다. 그 말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지. 자, 이물체는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수평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합니다. 이해돼요? 자, 공의 위치를 표시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이 계속 일정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시간 같고 간격 같으면 당연히 속도도 같다는 얘기지. 이해되지? 어렵니 혹시? 자,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 모의고사 때 이거 나왔어? 1시간만 일찍 했으면 이거 맞출 수 있었을 텐데, 배우면. 그치? 자, 이번에는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어떠한 운동을 할 것이냐. 이 공의 위치를, 높이를 보는 거야, 이번에는. 자, 높이를 봤더니 이 공의 간격이 어때? 점점 증가하고 있어. 그 말은 얘가 떨어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얘는 옆으로는 속도가 일정한데 밑으로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해줬는데 자, 이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합시다. 얘가 이렇게 낙하하는 동안에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방향 어디? 아래 방향. 크기는? mg. 생각도 하지 마. 그냥 알았지? 중력의 크기 얼마? mg. 이거 말고 작용하는 힘 있나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얘를 옆으로 밀었어. 선생님이 뭐 손가락으로 튕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튕긴 힘이 얘한테 계속 작용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가 내 손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내가 이 물체한테 힘을 가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나한테서 떨어졌는데 힘 가하는 건 초능력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는 시점부터는 내가 가해주는 힘은 없는 거야. 결국 얘는 중력만을 받아서 운동을 하게 되고, 자, 중력의 방향은 아래 방향 mg. 자,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지?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있어, 없어? 수평과 수직 방향을 나눠서 보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렇지. 수평 방향은 힘이 0이야. 그러니까 좌변이 0이니까 우변도 0 돼야 되죠. 얘가 0 되려면 뭐가 0 돼야 돼? 가속도가 0 돼야 돼. 질량이 0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가속도가 0이다. 가속도의 의미가 뭐였냐면 1초당 속도 변화였어요. 그러면 1초당 속도 변화가 0이니까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는 거지. 자, 반면에 수직 방향으로는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지. 그럼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계산을 해보면 질량을 약분되고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다. 즉 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로 아래로 자유낙하하는 물체랑 똑같은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연직 방향으로 옮겨 그린 공의 간격은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의 연직 방향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 모습을 실제로 한번 좀 봅시다. 앵그리버드 알지? 이거 앵그리버드 같은 거야. 새총에다가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폭탄을 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때 이 폭탄이 날아가는 그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수평 방향, 얘가 옆으로는 얼마나 이동했는지 보니까 이 간격이 항상 어때? 일정해. 그 말은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한다? 등속 운동한다. 자, 반면에 수직 방향 봅시다. 수직 방향 보니까 처음에 올라갈 때는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좁아지고 있어.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자,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내려오면서 간격이 다시 커집니다.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은 수평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자유낙하 운동과 같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거 다 적을 거야? 그냥 너무 장황하니까 핵심만 말하자면, 수평 방향으로 던지게 되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운동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자, 그럼 우리 오늘 뭘 할 거냐면, 이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하나 남았어. 그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V가 뭐죠?
속도. t는 시간. 지난 시간에 5가지 개념 꼭 알아두라 그랬지? 그거야. VT 그래프. 자,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자유 낙하 운동을 해. 공기 저항 없이 중력만 받아 낙하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중력 mg밖에 없죠.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그래서 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다? g랑 같고, 선생님은 g값을 10m/s 제곱으로 주어질 거라 그랬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얘가 시간이 0일 때, 처음 출발할 때지. 자, 처음 출발할 때의 속도가 0이었어.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1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 10m/s. 2초일 때는 20m/s. 3초일 때는 30m/s. 이렇게 쭉 운동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쵸?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자, 근데 무슨 그래프냐? VT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라 그래요. 그래서 Y축은 속도, X축은 시간.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항상 X축과 Y축이 무엇인지 명시를 해야 되고, 거기다 덧붙여서 얘들의 단위가 뭔지, 시간의 단위는 초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s다. 요거까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서 저 상황을 여기다 옮겨 적으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 너네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자, X값과 Y값이 있는데, X값이 0일 때 Y값이 0이야. X값이 1일 때 Y값이 2야. X값이 2일 때 Y값 4고, X가 3일 때 Y가 6이야.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알죠? 0,0, 1,2, 2,4 쭉쭉 찍어서 연결하면 되는 거지? 똑같은 거야, 이것도. X하고 Y 대신에 V하고 T가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러면 V가 0일 때 T가 0이지? 어디에 점 찍으면 돼? 원점 0,0에 점 찍으면 돼. 그 다음 점은? 그렇지, 1,10 점 찍고, 그 다음은 2,20 점 찍고 보면은 얘가 이러한 그래프가 나타나겠지? 자, 요게 저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당연히 3초일 때 속도가 얼마다? 30이다. 자,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정보. 자, 그래프가 나오면은 항상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감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그래프를 해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 별거 아니야. 2가지만 보면 돼요. 기울기 보고 면적 봅니다. 수학 시간에 기울기 배웠지? 어떻게 구해, 기울기? X 증가량분의? 그렇지. 기울기는 X 증가량이라 하지 말고 변화량이라 합시다. 감소할 수도 있으니까.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러면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얼마지? 기울기 10이야.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물리에서는 단위가 중요하다 했잖아. 너 키 얼마니 물어봤는데 1.7이요. 그러면은 미터가 생략됐구나 알지? 근데 여기서 이거 기울기 10이야. 도대체 이 10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알아야 돼.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가지고 계산합니다.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다. 그 말 뜻은 뭐냐면 X축의 단위분의 Y축의 단위를 계산하라는 거야. X축 단위가 뭐야? 단위. 세크죠? X축의 단위는 세크. Y축의 단위는 뭐야? 미터/세크. 이거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 미터/세크 이게 뭔 말인지 좀 난감할 수가 있는데, 이거 얼마지? 이거 2분의 1이야. 그러면 미터/세크는 세크분의 미터랑 같은 거죠. 자, 이거 나누기 1분의 세크. 계산하면 어떻게 돼?
세크 제곱분의 미터니까 이거는 미터 퍼 세크 제곱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무엇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 그러니까 이 물체는 가속도가 10m 퍼 세크 제곱인 운동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이거를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기울기 의미가 다 달라져 버려. 그래서 항상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방법을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얼마나 유용하냐면 과학에 나오는 모든 그래프를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자, 두 번째 면적을 봅시다. 면적. 면적은 무슨 면적을 의미하냐면 요 그래프하고 X축이 만드는 면적이야. 예를 들면은 0초에서 3초까지 이 면적을 구한다. 그럼 이 삼각형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게 삼각형 모양, 이거 면적 얼마지? (0에서) 3초까지 면적 얼마야? 45지. 그럼 이 45라는 숫자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단위를 찾아야 돼, 단위. 단위.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면적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했죠. 2분의 1은 왜 곱했어? 삼각형이니까, 그치? 만약에 얘가 삼각형이 아니고 사각형이었다면은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죠. 뭔 얘기냐면, 자,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잘게 잘라. 잘게 자르면은 수많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결국 직사각형이니까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야.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축과 Y축을 곱해주면은 면적에 대한 단위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봐봐. X축의 단위는 뭐야? 세크고 Y축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근데 얘는 세크 곱하기 세크분의 미터죠. 이거 단위 뭐 나와 그러면? 미터가 나와. 미터는 무엇의 단위? 거리의 단위잖아. 줄임말이 아니고 단위니까, 그치? 미터는 거리의 단위. 그 말은 뭐냐? 0에서 3초까지 이 면적을 구했더니 45가 나왔어. 즉, 이 물체는 0에서 3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얼마다? 45m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저 물체가 몇 초 뒤에 속도가 얼마고 얼마나 이동해 있고 다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이해되니 뭔 얘기인지? 자, 이거 중요합니다. 기울기 구하는 방법, 면적 구하는 방법. 기울기가 얼마다, 면적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기의 단위가 무엇이고 면적의 단위가 무엇인지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만 할 줄 알면은 물리 1에 아직 연애는 통합과학이지만 내년에 물리 1을 배우게 될 경우에 이 방법을 가지고 거의 첫 번째 단원의 80% 정도는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이거. 이 방법 이용해서. 지워도 될까, 안 될까? 조금 기다려줄까? 자, 이제 지웁니다. 혹시 더 필요한 사람은 아마 오늘 중으로 내가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유튜브 화면 정지해 놓고 더 보도록 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지우는 이유는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라서. 자,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를 봅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지면 이 물체는 옆으로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 밑으로는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을 해. 그치? 그래서 얘가 그리는 요 경로를 보면은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포물선 배운 적 있나요? 수학 시간에? 배운 적 있어? 없어? 기억이 안 나요? 2차 함수가 포물선입니다. 그래서 얘 생긴 모습이 정확하게 2차 함수랑 똑같아. 그러한 운동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 자, 이 물체 처음에 옆으로 던졌는데 이 속도를 얼마라고 할까? 처음 속도. 아니, 그러니까 던졌으면 속도가 있어야지. 옆으로 얼마의 속도로 던졌다고 해볼까? 좋아, 10m/s로 던졌다 합시다. 그럼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겠지. 운동하면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어? 중력, 방향 어디? 아래 방향. 크기는 mg. 자, 그럼 이제 이 물체도 똑같이 VT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몇 차원 운동이야? 2차원 운동이니까 VT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나오냐면 X방향의 속도. X라는 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보통 X축을 가로로 보지, 그치? 그러니까 좌우 방향의 속도, 시간. 그 다음에 Y가 아니죠. Y 방향의 속도. 자, X 방향의 속도 시간과 Y 방향 속도 시간을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거야, 이때는. 근데 봐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 방향밖에 없어. 좌우 방향으로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좌우 방향으로는 속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옆에 방향으로는 속도가 10이었어. 1초 뒤에는 옆쪽으로 속도가 얼마? 10. 2초 뒤에는 10.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속도 시간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올까? 그렇지. 속도가 10m/s로 일정한 이러한 운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3초가 지났어. 저 물체에 3초 동안 옆으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지? 30m야. 어떻게 구했어? 면적 가지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이동한 거리였잖아. 자, Y방향의 속도를 봅니다. 이 물체에 처음에 위아래 방향으로는 속도가 얼마였어요? 위아래 방향으로는 속도가 0이었지. 옆으로만 던졌으니까. 그런데 1초 뒤에는 중력을 받으니까 아래 방향은 점점 빨라지지. 1초 뒤에 아래 방향 속도가 얼마일까? 10m/s. 2초 뒤에는 20m/s. 3초 뒤에는 30m/s.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중력을 받고 있으니 F는 ma. 그래서 m을 지워버리면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아진다. 즉 아까 전에 자유낙하 운동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야. 완전히 똑같아.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저 물체의 Y축 방향의 속도, 세로 방향의 속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하는 형태가 돼야 될 것이고 1초일 땐 속도가 얼마다? 10m/s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3초일 때는 30m/s. 그럼 이 물체 0에서 3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45m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물체를 두 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자유낙하시켜. 그대로 떨어뜨렸어. 그리고 하나는 옆으로 던졌어. 이 두 물체가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빨리 도달한다? 똑같이 도달한다. 왜냐? Y축 방향, 세로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보니까 3초일 때 45m 이동하죠. 아까 전에도 자유낙하 운동 3초 동안 45m 이동했지. 그 말은 옆으로 던진 애나 그대로 떨어뜨린 애나 동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야. 이거 중요한 거야. 어제 모의고사 때 안 나왔어 혹시? 누가 먼저 도달한다 이런 보기 없었어? 쌤이 너네 문제를 안 봐가지고 아직 나 잘 몰라. 뭐가 나왔는지는. 자, 요 개념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
이번엔 상황을 바꿔서 물체를 위로 던져. 위로 던집니다. 자, 얘를 처음에 던지는 속도를 뭐 한 40m/s라고 해보자. 처음 속도. 그럼 이 물체 위로 쭉 올라가면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을까? 중력, 방향 어디? 아래 방향으로 크기는? mg. 이거 말고 작용하는 힘. 내가 물체 이렇게 던진 거야, 지금. 공기저항은 계속 무시하죠, 이제. 어려우니까. 올라가면서 얘한테 작용하는 힘. 있어, 없어? 없어. 중력밖에 없어, 이것도. 그러면, 자,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면 이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다? 중력 가속도와 같아져야 되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으로 줄 거라 이거 말했지? 그러면 얘, 처음에 t가 0일 때는 속도가 40m/s였어. 그러면은 1초 뒤에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자, 이거 잘 봐봐.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1초당 속도 변화를 의미해요. 이 물체는 속도가 1초마다 얼마씩 변한다? 10m/s씩 변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얘가 처음에 속도가 40이었어. 1초 뒤엔 속도가 얼마가 될까? 30이 되겠죠. 왜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은 위쪽이야. 근데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아래쪽이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느려져야 돼. 그러니까 30m/s. 2초일 때는 20m/s. 3초일 때는 10m/s. 그럼 이 상황을 VT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자, 0초일 때는 여기 V, T. 0초일 때는 속도가 얼마? 40이었고 1초일 때는 30. 2초일 때는 20. 해가지고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자,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건 몇 초야? 4초. 4초일 때는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0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던져보면 알아, 물체를. 던지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돼? 점점 느려져. 느려지다가 최고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빨라지는 거야, 반대로. 즉, 이 시간이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체는 0에서 4초까지 몇 미터 이동해? 몇 미터? 80m 이동하죠. 면적 이동거리였으니까. 즉 40m/s로 던진 물체는 최고 높이가 80m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이해되니? 어렵진 않지?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1차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그릴 때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냐 이거 보고 점 찍어서 그래프 그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얼마일 때 속도가 얼마냐 점 찍어서 그래프 연결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VT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가 1차 함수 이상인 경우는 없습니다. 2차, 3차인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될 거야. 겁먹지 않아도 돼요, 이거.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공의 경우에는 수평 방향의 등속 직선 운동과 수직 방향의 자유낙하 운동이 합쳐져서 물체는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2차 함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데 이게 어째서 2차 함수의 모양과 똑같아지는지를 알려면은 사실 고3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수학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할게. 자, 산 꼭대기가 지구 대기권 밖에 있는 높은 산을 상상하고 이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대포를 쏜다고 가정해보자. 포탄의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경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이거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려주지 않았나?
자, 여기서 물체를 던졌어요, 이제 옆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겠죠.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고, 더 빠르게 던지면, 더 멀리 가서 떨어지고, 더 빠르게 던지면, 영원히 원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을 하기 위해서 대기권 밖에 있는 그런 조건을 준 거고, 자, 특정 속도 이상이 되면 얘는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어.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속도가 필요하냐면 1초에 8km가 날아가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이 공기가 없고 뭐 장애물도 없어서 던졌을 때 걸리지 않는다면 1초에 8km 날아가도록 공을 던지면 걔는 영원히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수 있어요. 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 타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빨리 던지면 언젠가는 이 지구를 탈출합니다. 지구를 탈출하기 위한 속도는 1초에 11.2km 날아가도록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1초에 8km 날아가는 거하고 11.2km 날아가는 그 사이로 던지면은 타원 궤도로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 이상이면은 지구를 탈출할 수 있다. 요 그림은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그림은 뉴턴이 직접 쓴 책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프린키피아라는 책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뉴턴이 쓴 책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산꼭대기에서 대포를 쏘면 그 속도에 따라서 낙하거리가 달라질 것이고 만약 속도가 충분히 크면 폭탄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자신의 궤도상에서 영원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거를 이제 지구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규모로 본다면, 자, 공을 옆으로 던졌어. 그랬더니 하나는, 자, A라는 공은 여기 떨어졌고 B라는 공은 여기 떨어졌다고 합시다. 옆으로 던질 때 누가 속도가 더 빨랐던 공이야? B가 더 빨랐던 공이죠, 이거. 당연한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A가 여기서 이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과 B가 여기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 똑같죠? 아까 전에 옆으로 던진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애랑 똑같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옆으로 아무리 세게 던지더라도 항상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은 똑같다. 그거까지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넘어가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91페이지에 있죠. 뭐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하고? 그렇지, 등속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등속 운동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도 되고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돼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왜 답이 한꺼번에 나오지? 자, 두 번째 문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무엇뿐이다? 중력뿐이다. 딜레이가 좀 있네요. 넘어갈게 그냥.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자, 옆으로 던졌는데 얘한테 중력이 작용 안 해.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 힘 없죠? 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얘가 0이니까 가속도가 0이어야 돼. 즉,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직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구가 있으니까 얘가 떨어지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수평 방향 던진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날아갈 것이다. 태경아, 이거 꺼줄래 이제?